안녕하세요. 오늘 3강에서는 그 정관사와 부정관사 있죠? 그리고 명사의 성, 수, 복수 만드는 법 이런 거 배우실 텐데요. 그 전에 지난 2강에서 배우셨던 아센토의 법칙, 어디에 아센토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시고 가도록 하겠어요. 스페인어의 그 스페인어를 굉장히 아름답게 발음되게 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센토가 각 단어마다 있어서 그 자리를 강세를 줘서 읽음으로써 아름다운 언어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규칙이 말이죠. 첫 번째로 모음으로 끝나거나 n이나 s로 끝나면 어떻게 한다?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아이레 그러면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어디에 온다? 여기에 온다. 그쵸? 여기 아이레 이렇게 강하게 읽어야 된다. 두 번째 n이나 s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뒤에서 첫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둔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음절에 뒤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음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단어 ciudad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얘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어디를 강하게 읽어야 된다? 여기를 강하게 읽어서 ciudad 이렇게 읽어야지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히 지금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중모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중모음은 제가 맨 첫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모음하고 양모음이 합해진 거나 양모음하고 강모음이 이렇게 들어간 거나 아니면 약하고 약이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강모음이 뭐가 있었냐면 아, 에, 오가 강모음이고 이, 우가 양모음인데 이거 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우리 왜 이거 할 적에 발음할 때 까, 꼬, 꾸, 세, 시 한 이 구분이랑 이 구분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이거 좀 달라요. 그쵸? 구분하셔서 아, 에, 오는 강모음 혹은 뭐라고 부른다? 열린 모음. 이, 우는 양모음, 닫힌 모음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하거나 강약이거나 약강이거나 그 다음에 약이거나 이런 건 다 이중모음으로 생각해서 하나의 모음으로 생각한다. 그쵸? 그래서 이 강모음하고 양모음 같이 있으면 아센토 어디 온다? 여기 온다. 얘하고 얘는 여기 온다. 약하고 약은 뒤에 온다. 그쵸? 그쵸? 말씀드리셨죠. 그래서 얘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우로 있죠? 유로화 할 때 에우로라 그러잖아요. 그럼 음절이 에우로 이렇게 나뉠 때인데요. 그쵸? 강모음하고 양모음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뒤에서 얘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여기 아센토가 오는데 강모음하고 양모음이니까 얘를 강하게 읽어서 에우로 아니고 에우로 이렇게 읽으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이거 자, 얘 한 음절로 생각해야 되죠. 강모음하고 양모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나 모음으로 끝나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여기에 강세 둬야 되는데 어디? 강모음을 강하게 읽어야 된다. 보이나. 그쵸? 그 다음에 뭘 했었냐면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와야 되는데 양모음 두 개니까 뒤에 거에 강조를 둬서 비우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규칙 원래 이렇게 모음 ns로 끝나면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자음으로 끝나면 맨 뒤 음절 이렇게 해서 다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강세를 찍어준다. 단어를 쓸 때. 그리고 그거는 마치 철자처럼 같이 외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바도. 얘 원래 그냥 얘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강하게 읽게 되겠어요? 여기 강하게 읽게 되겠죠. 사바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는 사바도니까 이렇게 찍어줘야 한 단어가 된다. 이거 마치 철자처럼 외우실 때 아센토 같이 외우셔야 된다. 그거죠. 그쵸? 자, 그래서 아센토 여기까지 잠깐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의 정관사, 부정관사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정관사, 부정관사 들어가기 전에 스페인어는 말이죠. 성과 수의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아는 자연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성이 있죠. 그렇죠? 여자는 여성이고 남자는 남성이고 수컷, 암컷도 있고요. 그런데 스페인어에서는 모든 명사들의 성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 책상 너는 남성. 꽃
꽃 너는 여성. 그렇게 해서 모든 명사가 다 자기의 문법적인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명사들의 성이 있다 보니까 형용사도 또 그 성에 맞추어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도 맞추어서 여성형 형용사, 남성형 형용사가 있게 되고요. 또 단수 복수가 있잖아요. 단수 복수는 영어에도 있지만 단수 복수에 맞춰서 형용사가 또 예를 들어 명사가 여성 복수 명사면 형용사도 여성 복수형으로 일치해줘야 되고 남성 단수형이면 남성 단수형으로 일치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울 관사도 말이죠. 지금 관사도 일종의 형용사잖아요. 왜 형용사라고 생각하냐면 관사는 꼭 명사 앞에 오잖아요. 그렇죠? 관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오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정관사 하면 정관사가 남성 단수형 정관사, 남성 복수형 정관사, 여성 단수형 정관사, 여성 복수형 정관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정관사는요. 부정관사도 남성 단수형, 남성 복수형, 여성 단수형, 여성 복수형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먼저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정관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정관사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자, 남성 단수는 L, 복수는 로스, 여성 단수는 라, 복수는 라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발음 배우면서 뭘 배웠었냐면 옴브레라는 단어를 배웠었어요. 아체 묵음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옴브레가 남자 이거예요. 그쵸? 남자인데 옴브레에서 남자 한 명이잖아요. 남자니까 남성이고 한 명이니까 단수니까 얘에 맞는 정관사는 뭐다? 엘 옴브레. 그러면 정관사니까 딱 정해진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 정해진 그 남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옴브레가 남자가 여럿이면 말이죠. 조금 있다가 복수형 만드는 법을 배우겠지만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면 s만 붙여주거든요. 복수형에 옴브레스 이러면 여러 명의 남자들이에요. 그럼 이 앞에 들어갈 관사는 정관사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os hombres. 그러니까 얘는 그 남자, 딱 정해진 그 남자, 이거는 그 남자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성 명사에 뭐가 있을까? 까사. 집인데요. 집. 우리들이 사는 집. 여성이에요. 자, 단수 하나죠. 그럼 얘 쓰는 정관사는 뭐다? 이 앞에는 라까사가 와야 된다. 그쵸? 그럼 집이 여러 채면 아까 뭐라 그랬죠? 모음 묶고 나면 s를 넣어서 복수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까사스. 그럼 집이 여러 채예요. 뭐다? 라스 까사스. 이러면 여러 채의 집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라스 까사스. 그래서 정관사 정해진 것에 쓰이는 명사 앞에 쓰이는 관사인데 남성 단수는 엘, 로스, 여성 라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 드렸었냐면 스페인어에 왜 스페인어 지명이 미국 남부의 지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할 적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왜 로스앙헬레스 얘기했었죠. 그렇죠? 로스앤젤레스요. 예? 요게 앙헬이 여기까지가 천사예요. 그런데 남성이에요. 엘 앙헬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수 앙헬레스 천사 여럿 남성 복수 로스. 그래서 로스앙헬레스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라스베가스 있죠. 그 라스베가스의 이 베가도 여성형, 여성 복수 이렇게 라스베가스가 된 거죠. 그쵸? 이 L은 뭐가 얘가 있을까요? 이런 거요. 엘도라도 아시죠? 그쵸? 황금의 땅이라는 거요. 그 엘도라도 남성 단수명사에 L 붙은 거죠. 그쵸? 라는 적합한 지명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쵸? 이렇게 엘, 로스, 라, 라스. 정관사니까 정해진 그것. 이렇게 정해진 말로 쓰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부정관사 가보실까요? 부정관사는 그야말로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남성 단수는 복수는 우노스, 여성 단수는 우나, 여성 복수는 우나스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보시면 옴브레
남자인데 어떤 남자?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남자 부정관사를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가 un hombre. 그럼 어떤 남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unos hombres. 어떤 남자들 혹은 몇 명의 남자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성관사 mujer. 여자. una mujer. 하면 이게 뭐예요? 한 명의 여자 이런 뜻도 있지만 모두 된다. 어떤 여자? 또 그러면 여기 여자가 여럿이어서 mujeres라고 하면요. 그러면 뭐다? unas mujeres가 된다는 거죠. 그쵸? 자, 눈치 빠르신 분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자, 모음으로 끝나면 s 붙이고 자음으로 끝나면 es 붙여서 복수 만든다. 금방 아시죠? 이건 금방 좀 이따 복수형 만드는 데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하는데 다 여성형이냐 남성형이냐 단어가 뭐냐 단어가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다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선은 제일 첫 번째는 말이죠. 단어를 외우실 때 명사를 외우실 때 있잖아요. 그 명사를 외우실 때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꼭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딱 이렇게 무슨 단어 무슨 예를 들어서 옴브레 이렇게 단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남성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무헤르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여성 이렇게 명사면 자기가 명사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꼭 구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분을 사실 단어 외우실 때 다 충실하게 외우셔야 하고요. 사실 뭐 저도 사전 많이 찾아요. 이게 남성이었던 여성이었던가 헷갈려가지고 찾기도 많이 찾지만 이제 대부분 대표적인 건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명사의 성을 얘기할 때 우선 자기 자연성이 있는 것은 자연성을 따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이런 명사는요. 당연히 남성이겠죠. 그렇죠? 어머니 이런 건 당연히 여성이겠죠. 그렇죠? 숫사자 이런 건 당연히 남성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미 자연성이 있는 것은 자기 자연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성이 없는 너무나 많은 성이 없는 명사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전부 다 외워야 되느냐? 사실 외워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네끼리의 일반적인 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 규칙을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1. 자연성을 제외하고 자연성은 이제 이미 자기가 자연성이 있으니까 자, 아로 끝나면 대부분 여성이다. 그렇죠? 대체로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로 여성이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여성형 정관사 딱 나온 거예요. 구분하시고 외우시라고. 그래서 처음 외울 때 아예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서 외우면 성 외우기가 참 편해요. 에스트레이야. 자, 발음 연습 함께 하시면서 보시죠. 뭐, 라 에스트레이야. 아로 끝나니까 여성이죠. 여기 이제 부정관사 붙었네요. 우나 에스쿠엘라. 아로 끝나니까 학교, 한채다. 여기 단어 너무 많이 나와서 혼동되시지만 이 단어 다 외우려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로 끝나니까 여성이구나. 이 정도 먼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라 루나. 그쵸? 아로 끝나니까 여성. 우나 까사. 이건 아까 했었던 거네요. 그쵸? 까사 집. 라 티에라. 자, 아로 끝나니까 여성이고 얘 발음 주의하셔라. 티에라. 그쵸? 라 티에라. 그 다음에 una rosa. 이 rosa 발음할 때 하셨어요. R가 단어 앞에 나면 R 발음해서 rosa 해주신다. R로 끝나니까 여성이어서 una가 됐다. 그 밑에 나온 건 여기서 얘기한 그 자연성들이다. 그쵸? 그래서 padre, el padre. madre, la madre. 어머니 당연히 la madre죠. hombre 남자니까 당연히 un. mujer 여자니까 una가 되는 거죠. 또 caballo 이게 순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el 남성이 되는 거죠. 예구아가 암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la 여성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toro 뭐다? 당연히 남성 취급하고 vaca 암소는 여성 취급한다. 그렇죠? 자연성은 이것과 상관없이 당연히 자기 성을 따라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자연성을 제외하고 아로 끝나는 건 대부분 여성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남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얘기가 있어요. 자, 오로 끝나면 대부분 남성이다. 대부분 오로 끝나면 거의 대부분 남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almuerzo
이거 셋 다 발음도 주의하시라 그랬죠. almuerzo 이렇게 되는데 점심 식사인데 el 남성이 되죠. 그쵸? el museo 오로 끝나니까 박물관 이런 뜻인데 남성이죠. el precio 가격 남성. el tiempo 시간 남성 이렇게요. 그래서 오로 끝나는 명사는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다. 자, 예외가 몇 개 있다. 아주 몇 개 있다. 그래서 그 예외되는 건 거의 외우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그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로 끝나는데 남성 명사인 것들이 있어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 이렇게 마군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 외래어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로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아로 끝나도 남성이에요. 그래서 프로블레마가 뭔지 눈치 금방 채셨겠지만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 마로 끝나면 대부분 남성이에요. 예를 들어 클리마 기후예요. 얘도 엘이에요. 예를 들어 아로마 향기 얘도 마군이잖아요. 그래서 엘이라는 거죠. 또 굉장히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엘 마빠가 지도라는 뜻인데 얘는 너무 여성형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남성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오로 끝나는데 그런데 여성인 것은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얘예요. 마노가 손이에요. 손. 그런데 라마노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예외는 예를 들어 많이 쓰시기도 하지만 이제 시험 볼 때 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것들은 축약해가지고 여성인 거. 이거 포토 이거 원래 포토그라피아 이렇게 해서 여성인데 이거 줄여서 포토가 돼서 얘는 라포토 사진 이런 거 있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오로 끝나도 여성인 거 몇 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오로 끝나면 어떻게 된다? 대부분 남성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 보시면 그런데 보세요. 원래 오로 끝나거나 자음으로 끝나는 자연성의 남성 명사들. 그쵸? 왕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 이런 것들요. 그런 명사들은, 남성 명사들은 어미를 그 오를 아로 바꾸거나 아니면 원래 있는 데다가 아를 집어넣어서 여성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왜 기초영문법 배울 때 있잖아요. 영문법 기초 맨 처음 배울 적에 왕자, 공주는 뭐라 그러고, 프린세스, 이런 거, 왕비 이런 거 막 다 서로 따로 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스페인어에서는 보통 남성이 다 오로 끝나고 아니면 자음으로 끝나는 어떤 다른 자연성일 경우에 그 어미를 아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오를 아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자음에다 그냥 아를 더해서 여성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보시면 el alumno 남학생이에요.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alumno니까 el이고 남학생이죠. 그럼 여학생은요. 자, 이 정관사 라로 바꿔준다. 오를 아로 바꾼다. 그럼 금방 la alumna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단어 이제 어휘 연습하시는 데 있잖아요. 어휘 연습하시는데 제가 쭉 남성형만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성형은 아예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어휘 연습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미고 남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el amigo 아미고잖아요. 이게 친구 이런 뜻인데 이것만 아시면 그 다음에 얘는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는 뭐다? 금방 알죠 아미가구나. 그쵸? 그래서 아미가 라 아미가 하면 여자친구구나. 금방 안다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노비오 애인이에요. 애인인데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남자 애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자기 여자 애인은요? 라노비아라는 노래 아시죠? 그쵸? 이게 애인, 신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비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화면 다시 보시면 보세요. El 코레아노 한국 남자. 그러면 라 코레아나 하면 한국 여자가 되고 여기 아미고가 있네. un amigo 남자친구 한 명. una ami가가 되면 여자친구. 자, 에르마노 형제거든요. 그럼요. 에르마나가 되면 자매가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오로 끝난 것들은 그 어미를 아로 바꿔서 여성을 만드는데
그런데 자, 그냥 자음으로 끝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거기다가 보통 R을 붙여서 여성을 만든다. 에스파뇰, 스페인 남자, 에스파뇰라, 스페인 여자. 프로페소르, 교수, 남자 교수인데 라 프로페소라 이렇게 붙였죠. 레온, 사자인데, 수사자인데 레오나, 암사자다. 그쵸? 잉글레스, 영어, 영국의, 영국 남자 이런 건데 잉글레사, R을 붙이면 영국 여자 한 명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아센토 있는데 여기 아센토 없어졌죠. 있는데 없어졌죠. 그거 한번 설명 잠깐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레온, 여기 아센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N으로 끝나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N으로 끝나면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아센토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려가지고 레온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얘 발음은 레온이 아니라 레온입니다. 여길 강하게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불규칙하니까 아센토를 찍어줬죠. 그쵸? 그런데 스페인어는 말이죠. 원래 있었던 아센토를 꼭 지키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쵸? 원래 있었던 자리에 아센토를 꼭 지켜야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얘 이제 레온이었는데 여기다가 R을 붙여가지고 얘는 수사자였는데 암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 이렇게 하면 아센토가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지냐면 보세요. 레오나를 쓰게 되면 얘가 모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렇죠? 그럼 모음으로 끝나면 레오나 이렇게 해서요. 모음으로 끝나면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아센토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센토를 찍지 않아도 어떻다? 저절로 이거를 강하게 읽어서 레오나 이렇게 읽게 된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없어도 된다. 아예 없애버린다. 이렇게 레오나 이렇게 써도 아센토 어차피 강세는 여기 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갈 때 R을 붙이니까 아센토가 없어져 버리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뭔가 음절을 붙이거나 뗄 적에는 꼭 아센토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시대요. 예를 들어 아까 방금 보신 레온 말고도 또 하나가 잉글레스 이런 단어가 있었죠. 이게 자 명사로 영어도 잉글레스고 형용사로 영국 사람의 영국 사람 혹은 영국의 이런 게 다 이제 잉글레스인데 잉글레스의 아센토 저기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아센토가 불규칙이 없었다면 그냥 잉글레스 이렇게 했을 때 아센토 아마 잉글레스 이렇게 읽어야 될 거예요. 그쵸? S로 끝나면 뒤에서 어디 온다?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아센토가 온다. 그쵸? 그쵸? 그런데 여기 아센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읽었는데 보세요. 여기에다가 R을 붙여서 여성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둬도 R로 끝나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센토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굳이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안 찍어둬도 잉글레사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잉글레사 이렇게 됐죠. 자, 그 뒤 보시면 보세요. 또 시온이나 아드, 움브레, 이에 등으로 끝나는 명사는 대체로 여성이다? 아니요. 다 거의 다 여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온, 아드, 움브레, 시에 이렇게 끝나면 이에 그래서 la canción, la amistad, la cumbre, la superficie 다 대체로 여성이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명사의 성이고 말이죠. 그러면 이 명사들을 복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이제 얼핏 그 관사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간단해요. 그 단어가 말이죠. 자음으로 끝나잖아요. 자음으로 끝나면 es를 붙이고 모음으로 끝나면 s만 붙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아까 왜 여기 잉글레스 하면서 뭔가 음절이 늘어날 적에 아센토 주의하시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뭔가 음절이 늘어나면 혹시 아센토 자리가 변하지는 않나 잘 구별하셔야 하시대요. 자, 일단 그 복수형 만드는 것부터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모음으로 끝나면 s를 붙인다. 그쵸?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s를 붙인다. 그래서 hombre, el hombre, 자, 남성 단수 정관사, 남성 복수 정관사 los hombres, 요게 s만 붙인다. 그쵸? la casa,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las casas, 그쵸? s만 붙인다. 또 un vaso, vaso 하면 잔, 큰 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 unos vasos 하면 여러 잔, 그쵸? s만 붙였죠. una copa, 컵. 그래서 이 코파가 그 월드컵 있잖아요. 월드컵을 뭐라고 하냐면 스페인어로 코파 문디알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건 코파 아메리카나겠군요. 그 아메리칸 컵, 코파컵이라고 한국에서 막 그러는데 그 코파 아메리카나 할 때 그게 코파예요. 그쵸? 이게 컵이란 뜻이어서. R로 끝나니까 그냥 S 붙여서 여러 개의 컵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런데 자 보세요. 자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한다? ES를 붙인다. 자음으로 끝나면 ES를 붙인다. 그래서 L 이거 호텔 아니고 뭐다? 얘 발음 안 해서 L 호텔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 그쵸? L 호텔. 복수가 되면 los 하고 호텔에다가 자음이니까 ES를 붙여서 los hoteles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 그쵸? La flor 자음으로 끝나니까 las flores 꽃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un reloj 시계 하나 복수가 되면 unos relojes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una ciudad unas ciudades 이거 ciudad 하시면 안 돼요. ciudad 하고 닫아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una ciudad unas ciudades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음으로 끝나면 ES를 붙인다. 그러니까 뭐였죠? 모음으로 끝나는 말에는 S만 붙여서 복수형 만든다. 자음으로 끝나는 말에는 E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든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S로 끝나는 단어들 중에 끄듬절에 강세가 없는 단어는 단복수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그 자음에다가 E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고 모음에다 S형을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으니까 복수형은 다 S로 끝났잖아요. 그쵸? 그런데 원래 생긴 게 자기가 S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다가 그냥 무조건 다 S로 끝나는 말에다가 ES를 붙이지 않고 자 우리 화면을 다시 보시면 S로 끝나는 단어들 중에 끄듬절에 강세가 없는 단어들은 보통 단복수 형태를 같이 쓴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끄듬절에 강세가 있으면 어떡한다? 그 경우에는 ES를 붙인다. 그쵸? 그런데 강세가 없는 단어들은 단복수 형태가 동일하다. 그런데 S로 끝나는 단어들 대부분 끄듬절에 강세 없어요. 그쵸? 왜요? S로 끝나면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아센트가 오게 되죠. 강세가 오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보면 이거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el lunes, lunes가 월요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복수형 뭐다? 관사만 로스가 되고 얘 생긴 건 똑같다. 왜? 아센트 어디 오니까? 여기 오잖아요. lunes, los lunes 이렇게 된다는 거죠. cumpleaños 이게 생일이란 뜻이에요. 아센트 어디 온다? 여기 온다. cumpleaños. 그러니까 los cumpleaños가 된다. 주로 요일들이 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일들은 다 단수형하고 복수형 생긴 게 똑같고 관사만 다른 걸 쓴다. 그쵸? 그래서 el viernes, los viernes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paraguas. 얘가 우산이에요. el paraguas예요. 우산들은 똑같이 paraguas인데 los paraguas 요것만 바꾸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복수형 만들 적에 어떻게 하셨냐면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S를 붙이고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ES를 붙인다. 그리고 S로 끝나는 단어들 중에 끄듬절에 강세가 없으면 단복수 형태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절이 늘어나면 항상 아센토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특히 굉장히 아센토 변화가 자주 나오는 것이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el joven 이렇게 하면 이제 호벤이 형용사로 뭐
젊은 이런 뜻으로도 쓰고요. 이렇게 명사로 쓰면 젊은이 이거예요. 그래서 엘 호벤 젊은 남자를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얘를 복수형을 만들려면 자 엘의 복수형 로스를 썼어요. 그쵸? 그 다음에 호벤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어떻게 한다? 호베네스 이렇게 썼다. 그쵸? es를 붙였다.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얘는 그냥 읽으면 어떻게 한다? n으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여기를 엘호벤 이렇게 읽게 되죠. 그쵸? 엘호벤 이렇게 읽게 되죠. 그런데 여기 es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대로 두면 s로 끝나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여기 호베네스 이렇게 읽어야지 돼요. 그쵸? 그런데 스페인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처음에 있었던 강세, 처음에 있었던 발음 그대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여기 이 강세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찍어줘야 되죠.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단수에서는 아센트 없던 것이 어떻게 된다? 복수되니까 아센트 생긴다. El joven, los jóvenes. 그쵸? 이게 쓸 때만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읽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발음이 그대로 El joven. 호에 아센트 있었잖아요. los jóvenes. 똑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쵸? 또 이런 거요. 아까 얘기한 inglés, el inglés 하면 이제 영국 남자 이런 뜻이었어요. 여기 아센트 있었어요. 그런데 los ingleses 이렇게 하면 아센트 여기는 거꾸로 없어진다. 왜요? 이 s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여기 강하게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inglés 이렇게 찍어주지 않아도 어차피 읽을 때 los ingleses, ingleses 여기 아센트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s나 es 붙여가지고 모음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센트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원래 있었던 그 자리를 꼭 고수한다. 그렇죠? 그 자리에 그대로 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가게 되니까 여기 찍어주는 거고 여기는 여기 단수에서는 아센토가 있었지만 복수되니까 찍어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강세가 오게 되니까 없애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앞으로 가면서 쭉 여러 번 설명드리겠지만 강세의 법칙 중에 그 실회화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혹시 또 무슨 스페인어로 관련된 그 정부기관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시면 시험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여겨서 봐두시면 혹시 시험 대비하시는 데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